한 감정이 있어요. 그죠? 어떤 감정인데 그 감정이 일주일 이상 되면 그걸 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드가 몇 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성격. 그럼 내가 성격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꿔야겠죠. 문제는 감정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열심히 찍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한 버전이 있어요. 성공이 뭡니까? 자, 성공이 뭡니까, 선생님? 그러면 행복하기만 하면 돈 없어도 되나요?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돈 없이 행복한 사람은 성공 안 한 겁니까? 예를 들면 나는 자연인이다. 자급자족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공은요, 내적인 겁니다. 성공을 외적으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죠? 각자만의 성공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성공이 하지만 그 성공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은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오류투성이에요. 고로 인간은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존재입니다. 뇌가 내 환경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은요. 그래서 인턴을 한 거예요. 10억 자산가가 있는데 100억 자산가가 야, 너 10억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숫자 때문에 좀 더 많은 연봉, 좀 더 높은 매출 때문에 개발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 개발에서 자기를 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자기를 찾으면서 개발을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가 만난 세계적인 하버드 석학들의 그런 데이터를 집대성한 것이 울트라 셀프입니다. 인간 삶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건 아시죠? 항상 우리 정치 체계도 그렇고 경제 체계도 그렇고 누구를 모방하고 있죠? 선진국, 그죠? 선진국. 그래서 항상 학자들도 그렇고 그 선진국을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의 가치가 인간 삶에서 느껴지는 가치입니다. 인간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가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3순위를 적어보십시오. 내가 들어봐서 뭔 말인지 알지 하는 단어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긍정적 태도가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만 해도 벌써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긍정적인 거하고 낙관적인 거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미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시각의 것이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하지만 낙관적인 거는 futuristic한 거예요. 이미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내 삶이 기본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누가 봤을 때 아이고 저 철없는 놈.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봤다. 그죠? 여기 뒤에 계시죠? 대표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는 되게 뭔가 속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상태가 낙관적 태도입니다. 이건 사업가들이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되는, 길러야 되는 스킬이에요. 성취. 이런 에너지를 성취로 적으셨다면 그건 곧 바뀔 겁니다. 성취 몇 번만 하시면 돼요.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불 가르치면 안 돼요. 자식이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잠깐 버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취를 원하는데 내 성향상 완벽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취 못합니다. 완벽은 성취하고 성향이 다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 성공을 결정하는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최고로 두각을 드러내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 국가죠. 특히 국가에서도 어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디? 국방이죠. 특히 군대에서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목숨뿐만 아니라 무기도 없어지고 전력도 털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거 가장 성격이 비슷한 게 뭐죠? 주식이죠. 클릭 한번 잘못하면 눈앞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아니면 수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국가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줄 수 없는 이상, 내가 힘 있는 대표가 아닌 이상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개인이 대기업을 이기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퀄리티 있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의사결정이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이 굴러봐야 됩니다. 기존의 의사결정 과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내가 평생 살 집을 고르는 것처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내가 내 삶에서 내 커리어와 내 삶을 운영을 할 때, 내 사업을 운영하고 내가 하는 일을 할 때 여태까지 하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봤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는 실패를 안 했다는 뜻이네요. 그죠? 실패를 했다면 바꾸겠죠. 그죠? 그것이 객관적인 자기평가의 지표 중에 하나예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아도 이게 정말 좋을까? 라고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반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반성은 일기적인 측면에서 그냥 반성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생존과 나의 퍼포먼스, 개인적인 능력과 직결됩니다.
아까 그래서 상상을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상상할 때는 제가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상상의 영역에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비판적인 평가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성 또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고백하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을 준비를 하겠죠. 나랑 결혼해 줄래? 뭐 내 알을 낳아도 막 여러 가지 버전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버전은 아니야. 내가 이 버전 할까? 아니야. 계속 아니야 하다가 계속 안 하면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버전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내 머릿속에서는 무비판적으로 아이처럼 시도할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상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이 의도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봤더니 어떻게든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데이터를 얻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실패했더라? 그럼 이 길로 절대 안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평소에 이렇게 걷는다면, 그죠? 옆으로도 걸어보는 거. 뒤로도 걸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실 파악 능력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나서 매일매일 쓰는 능력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죠. 현상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바닥에 우유를 엎질렀어요. 우유가 엎질러져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상황 파악을 하죠. 눈치코치, 그죠?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 예측은요, 대부분 하는 예측은 상상이랑 전혀 반대예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예측은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경험을 하면 그 안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명상과 상상을 해도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교집합 영역을 보면 지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상상을 하는데 이 상상이랑 비슷한 그림이 눈앞에서 펼쳐졌고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지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즉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상은 여기 있어요. 비전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이런 탐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현실로 가져오지?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다시 리트리브하는 로켓이 갔다가 원하는 저점으로 돌아오는 그거는 원래 나사에서 갖고 있었던 기술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걸 활용한 것 뿐입니다. Stage 1 landing leg deploy. Seco. Stage 1 landing confirmed.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남미의 어떤 사람인데요. 이게 근육처럼 보이지만 근육이 아니에요. 여기에 약을 넣어가지고 기름과 같은 이상한 약이에요. 그래서 몸에서는 지방처럼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이걸 계속 주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넣고 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세 보이거든요. 근육의 성장은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특정 부위를 찢어야 됩니다. 근육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 따지면 100배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성장은 어떤 감정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겐가 상처받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후회,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때 왔을 때 바보같이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육의 고통에 비하면 1000배라고 해요. 그걸 몇 번 겪어야 내면의 성장이 일어난다고요.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죠?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고 그냥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성공은요, 게리 클라인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의 기준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성격을 한번 분해시켜 볼게요. 성격이 뭐냐면요, 한 감정에 오래 머문 상태를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이 우울감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울감에 오래 젖어 있어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요, 우울증이 극심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울증이 극심한 상태는 누가 봐도 알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문제인식을 하기 때문에 개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하지만 가장 문제인 사람은 적당한 우울증에 있다가 빠졌다가 우울증이 있다가 빠졌다가, 이게 만성이 된 사람들이 가장 심각합니다. 왜? 문제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는 어떤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내 생각은 감정을 넘어서지 않아요. 한 감정이 있어요. 그죠? 어떤 감정인데 그 감정이 일주일 이상 되면 그걸 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드가 한 달 이상, 몇 개월 이상 지속되면 그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기질이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성격. 대단하네요.
그럼 내가 성격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꿔야겠죠. 문제는 감정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무드 미터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미터별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X축하고 Y축을 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분이 좋은 거예요. Y축에서 아래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열심히 찍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더 자세한 버전이 있어요. 감정에다가 함부로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화난 거 나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건 정말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대화를 한다?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화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화낼 필요가 없는데 화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를 조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평소에 어떤 감정의 색깔에 머무르는가, 그리고 일할 때는 어떤가.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고요. 다른 커리어나 성공하는 법이나 이런 방법적인 돈 버는 법에 대한 거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나한테 맞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접근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너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더 성공하셔서 좋은 사례로 또 좋은 계기로 주변을 밝히시고 가능하시다면 또 언젠가 뵐 수 있는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